내 첫째 딸은 내 아이가 아니다. 딸아이가 태어난 지 7년이 흘렀습니다.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였죠. 수진이는 제 보물이었고 퇴근하면 가장 먼저 딸아이를 안아주는 게 하루의 낙이었습니다. 아내와 딸 그리고 저. 완벽한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. 그런데 작년 겨울 수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.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. 혈액형이 좀 특이하다고 부모님 혈액형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저는 O형이고 아내는 O형이었습니다. 그런데 수진이는 AB형이었죠.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고요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, 병원에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습니다. 결과는 똑같았습니다. 집에 돌아와 아내를 마주했습니다.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. 수진이 혈액형이 AB형인데 설명 좀 해달라고요.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.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. 미안해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.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. 결혼 전 헤어지지 못한 전 남자친구가 있었다고요. 결혼 직후에도 몇 번 만났고 그때 실수로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.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늦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쁘게 아빠가 됐습니다. 8년간 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딸이라고 믿으며 키워온 겁니다.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. 아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.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내며 술만 마셨습니다. 수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. 아빠라고 부르며 제게 안기던 모습, 유치원 발표회에서 저를 찾던 눈빛, 자기 전에 뽀뽀해달라던 목소리.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. 일주일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했으니까요. 아내는 며칠 사이 완전히 수척해져 있었습니다. 수진이는 할머니 댁에 보냈다고 했죠.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. 아내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전 남자친구는 회사 선배였고 5년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. 결혼 직전에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아있었대요. 저와 결혼한 후에도 그 사람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한두 번 만나던 게 결국 그런 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.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저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고 했어요. 혹시 아닐까 봐 무서웠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. 저는 물었습니다. 그 남자는 아느냐고요?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. 그 남자는 지금도 자기 아이가 있는지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.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.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? 친부는 모르고 저만 바보같이 7년간 속은 겁니다. 가장 힘든 건 수진이를 대하는 일이었습니다.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. 아빠 어디 갔었어? 보고 싶었어. 그러면서 제 목을 꼭 안았죠.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. 이 아이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아이는 저를 진심으로 아빠라고 믿고 따르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며칠간 고민했습니다. 이혼해야 할까요? 수진이와 떨어져야 할까요? 하지만 수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혈연이 아니어도 7년간 제가 키운 아이였으니까요. 첫 걸음마를 가르쳤고 밤새 아파서 울 때 안아줬고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준 사람은 접니다. 그 시간들이 거짓이 될 순 없었어요.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. DNA 검사를 정식으로 받기로요. 확실한 결과를 보고 나서 앞으로를 결정하자고요.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.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죠.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.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혼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. 아내의 기만 행위로 인해 제가 입은 정신적, 경제적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. 양육비로 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친권도 당연히 포기하면 된다고 했죠.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.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.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엄마는 거짓말쟁이고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? 유치원 친구들에게, 선생님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설명할까요?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아내는 매일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. 수진이는 우리 사이의 냉기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.
어제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. 우리 가족 그림이었는데 저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. 그 그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. 가장 큰 피해자는 수진이라는 걸요. 이 아이는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어른들의 실수로 태어났고 거짓 속에서 자랐고 이제 그 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. 저 역시 피해자지만 수진이는 더 큰 피해자입니다. 지금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아내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평생 이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지켜주고 싶습니다. 7년간 아빠였던 사람으로서 이 아이의 미래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진실은 무겁습니다. 그리고 그 무게는 아마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